저는 휴넷의 에듀테크 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푸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첫 회니까 제가 출연진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 스스로를 에듀테크 인류학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휴넷이라는 기업에서 저희를 스폰서를 해줘서 저희가 이런 탈무드 팟캐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휴넷이 에듀테크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에듀케이션 플러스 테크놀로지가 저는 탈무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분과도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유대인 연구자이자 탈무드 연구자인 두 분을 이제 모셨는데 두 분은 거의 뭐 덕후급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익희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대인 연구자이신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저는 유대인을 사실은 전문으로 연구하면 제가 32년 코트라 생활을 통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퇴직카드 내 책을 쓸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그 책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서점에 나와 있나요? 아니요. 아, 네. 책은 태어나서 못했는데 책을 쓰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서비스산업이 중요하다라고 이게 독자의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산업을 창안하고 주도해온 유대인의 역사를 이걸 경제사적인 측면으로 한번 풀어보자 해서 나온 책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야기가 엄청난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저도 읽었습니다. 나오자마자. 네네. 하여튼 그런 연유로 제가 유대인 연구를 하니까 결국 제가 유대인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선진 그 과정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산업 여러 분야 중에서 최소한 경제만큼 그들의 장점이나 강점을 배워서 우리나라도 한번 탈바꿈해야 된 그런 공부입니다. 그 콘트라에서 32년이나 산업 여건으로 일을 하셨는데 정말 느낀 게 많으시고 유대인도 많이 만나셨나봐요. 네, 그렇죠. 외국에서 보면 대형 바이오나 유력 에이전트들은 대부분 그게 제가 해외에 일본을 가는 나라마다 정말 동일합니다. 어디 근무하셨죠? 저는 처음에 남미의 콜롬비아 오타무역관을 지지, 브라질 상파울루 무역관, 스페인의 마드리드 무역관, 한국에 들어와서는 경남무역관, 다시 뉴욕관과 밀라노만 문제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맛있는 와인도 많이 드셨겠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생기시는 거죠? 그렇죠. 해외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유대인들하고 접촉하면서 그들의 특색, 그들이 입는 색깔.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요. 질문해도 됩니까? 네. 네. 한국은 왜 그 유력 유대인들이 여기 없냐고요? 그래서 진짜? 항상 궁금했었어요. 네. 저도 사실은 그게 궁금증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유대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책을 한 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실생활 곳에 유대인들의 그 영향이 다 미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IMF 사태를 맞고 우리 은행이나 대기업 주식 대부분 그 외국계 자본한테 넘어갔어요. 은행 세계가 통째로 넘어갔을 뿐 아니라 우리 주요 은행들 주식의 60%는 미국계 자본이 갖고 있고 그 태반은 유대계 자본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들의 은행을 자신 있게 우리 은행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외국인 자본 비중이 이제는 50%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에너지나 곡물이나 이거의 유통은 최유대인들이 줘. 그러니까는 이러한 금융 자본주의 하에서 금융사 거의 모두 특히 방산산업 그래서 그 내막을 이렇게 말씀하신 책 이름이 뭐라고요? 유대인 그들은 우리에게 누구예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사실 우리 한국 유대인 동양수 살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디모컴? 네. 먼 데서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러면 첫 책이 유대인 이야기인가요? 네, 첫 책은 제가 코트라에 근무하면서 경남무역관장에서 한국경제의 절묘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그 책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앞으로 발전해 가려면
보면은 어떤 시스템과 어떤 길을 밟아야 돼.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지만 FTA 체계 동영상 제가 알고 펼친 책. 그때부터 이제 작가의 그 싹이 막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작가의 길을 걷게 된 건 사실은 콘트라에 근무하면서 콘트라에는 각종 정보 보고서를 참 많이 써요. 해외에서 지역 정보, 상품 정보 없이. 근데 제가 보고서를 쓸 때마다 이게 정말 우리 중소기업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써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보고서를 쓸 적에 제가 좀 정성을 많이 기울였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어떤 글쓰기의 기본을 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에 깔리는 책이 아니었다 뿐이 이제 계속 작가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정보 보고서도 그것도 작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글쓰기는 한 거죠. 자연스럽게 습작을 하신 거네요. 그쵸. 쉽게 말하면. 아니 왜냐하면 알라딘에서 홍익희 이렇게 검색을 하면 책이 132권이 나오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이북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 빼도 종이책이 27권이나 나오더라고. 28권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시냐? 그것도 은퇴한 후에 너무 놀라워가지고. 아니, 은퇴하면 그 연금도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공무원 되셨는데. 그들가 공무원은 그럼 어떤 게 공기업인가요? 그렇죠. 공기업이죠. 공기업. 뭐 그래도 연금 나오잖아요. 네. 책을 경제적인 이유랑 상관없이 쓰셨을 것 같은데 막 내면에서 속 꽂혀서. 아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쓴 거예요. 정말요? 자기가 교수님이 직접 쓰고 싶은 책은 언제 나오나요? 유대인 관련된 거 말고 진짜 쓰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앞으로 5년치 계획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스스로를 이렇게 규율하지 않은 의미에 1년에 한 번씩 써요. 책 제목들을 잡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의 하루 종일 책 쓰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 하루에 시간이 10이 있다면 그 중에 7개는 딴짓을 하고 2개는 딴짓에서 파생돼 나온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 정도, 10분의 1 정도. 그래도 1년에 책이 2번 나온다니 정말 부럽네요. 대단하시네. 그럼 엉덩이가 썩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쓰신 책 중에 이제 제일 잘 나갔던 게 유대인 이야기고 아니요. 아니에요? 뭔가요? 세 종교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세 종교 이야기.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그 책은 지금도 신기하를 찍을 때 2,000부씩 와. 꾸준히 했을 때. 근데 유대인 이야기가 5만 부인가 10만 부 베스트셀러 써놨는데 새 종교 이야기는 더 나간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유대인 경제사도 불황의 시대에 개 타셨네. 유대인 경제사 저기 있는데 저 10권짜리 적어도 올해 이 책으로 막 뽑히고 그랬잖아요. 출판인들이 올해 이 책. 이렇게 책을 많이 쓰시다니. 근데 순서는 사실은 유대인 경제사가 먼저 나왔어요. 유대인 이야기. 제가 해외에서 책을 써가지고 들어와서 출판했으니까 아마추어가 썼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분량수였는지 몰라요. 출판사에서 보더니 그런데 무명 작가의 글을 10권을 받아주는 출판사는 없어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 잘못하면 출판사 도산하는 그러니까 저 책을 써놨는데 전혀 출판될 기미가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한 3년 후에 저걸 한 권으로 추락한 게 유대인이에요. 다행히 책이 나오고 반응이 아주 좋아서 제가 작가이자 교수이기 때문에 은퇴하시고 또 교수까지 되시고 좋은 책을 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유튜브도 만드셨다면서요? 유튜브는 제가 자녀교육 중요성을 한번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알리고자 해서 한 3회 정도 만들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는 전달할 메시지를 힘있고 당차 젊은이들이 필요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을 써야 돼요. 제가 글을 써놓고 있는 방식으로 처음에 입문을 해요. 이건 아니. 특히 그거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 게 제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내미 하는 유튜브를 보면 와미담이라고 와인에 미친 남자죠. 그 친구는 아주 정말 스스로 즐거워서 재밌게 하는데 내가 한 유튜브를 내가 봐도 정말 재미가 없다. 이렇게 자아 비판을. 혹독하시네요. 결국은 포기하셨다고. 저희가 함께하면 뭐 재밌어지기를 바라면서. 근데 홍 교수님이 이 유대인에 이제 입덕하셔갖고 계속 책 쓰시다가 스터디를 조직하셨는데 그때 김정환 탈무드 렌트 교수님 오셨다고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2017년 6월쯤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유대인들 뭐 관심 당연히 많고 쉐마교육부터 탈무드까지 이제 공부하는 차에 공부하다 보니 돈, 경제 좀 넓게 말하면 경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알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 전공이 아니라서 공부하고 싶어도 잘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인데 저는 저 책이 유대인 경제사? 경제사 유대인 이야기 그 책을 이미 오래전에 나오자마자 읽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강의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홍익기 이름 쳐가지고 쫙 뭐 기사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찾아보고 순수 했는데 팬심으로. 구로 어딘가에서 네.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게 확 뜨더라고요. 네.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한 절반 정도 끝났더라고요. 절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나머지는 듣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경제적인 동물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삶에서 율법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네. 실천을 가장 이렇게 뭐랄까 적이 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게 사실은 돈 문제예요. 그 토라에서는 항상 그 탐욕을 버려라.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기빙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보통 이렇게 탐욕을 부리면서 주는 게 아니라 빼앗아 오죠. 네. 그러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두고 양쪽에 씨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돈을 어떻게 다뤘고 어떤 철학, 어떤 사상을 가지고 다뤘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뭐 인재도 많이 나오지만 경제인들, 기업인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좀 그 비밀을 좀 알고 싶어서 결국은 이제 홍 교수님 강의 듣고 한 1년 정도 들은 거죠. 그때 6개월부터 그 다음 해 한 3월달까지 들었나요? 네. 1년 채 뭐 안 됐지만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이제 조금 뭔가 원리를 깨달을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은 이런 훌륭한 제자가 찾아오셔서 되게 기쁘셨겠어요? 그럼 영광이죠. 제가 탈무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탈무드 책을 써달라는出版 탈무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김 대표가 연구하는 이 탈무드를 우리 한국인들한테 피하되고 살려낼 수 있는 요점들을 끄집어내 가면 이거를 대중들한테 가까이 전달할 수 있을까를 앞으로 한번 공부해보자. 도전해보고 탈무드는 실상 60세권이 정말 장대한 학문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한 권짜리 요약본만 있잖아요. 이소우와 같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김 대표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아니면서 우아지. 맞습니다. 탈무드, 정통 탈무드에 접근이 안 되는 책. 근데 탈무드를 연구를 많이 하셨다니까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어쩌다가 탈무드에 입덕을 하셨나? 제 차례가 됐나 이제?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네요. 아니, 원래 미국에서 기자 생활하지 않으셨어요? 기자 생활했는데 그때는 그 유대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요. 왜요? 그때 탈무드를 뭐 잘 몰랐어요, 저도. 네. 유대 교육이 일단 궁금했고 왜냐하면 그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좀 뭐랄까 갈등이라고 한다면 네. 왜 내 삶과 신앙이 이렇게 잘 같이 굴러가지 않을까? 네. 다른 사이클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네. 삶 따로 이런 것이 좀 불만이었는데 그걸 뭐 이제 대부분은 그냥 그러고 사는데. 네, 그렇게 사는데 저는 뭐 신앙인으로서 좀 신의 말씀으로 좀 살고 싶은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쉐마교육 현수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 스승인데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서 좀 그 쉐마 교육을 배웠거든요. 쉐마 교육이 뭐죠? 유대인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회를 네네. 하는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2번 침 저녁으로 꼭 쉐마를 외워요. 네. 그게 신명기 6장 4-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유대인의 모든 걸 다 표현한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서 이제 쉐마 교육이라고. 왜냐하면 그 신명기 6장 4-9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쉐마 이스라엘 하고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 단어를 따서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다가 그 미국에서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네. 미국에서 배우다가 한국에 2009년 말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 쉐마 교육 연구원에서 한 6개월 간사 생활하면서 그 2010년 8월달에 그 마빈 토카이어 시중에 나와 있는 탈무드의 많은 탈무드의 그 이야기 저자라고 알려진 분. 저는 그분이 직접 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발췌한 거예요, 탈무드에서. 그렇죠. 네, 아가다 부분이 있거든요, 이야기. 탈무드 전체에서 1%도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1%도 안 되죠. 네. 너무너무 양이 적은데 네네. 그 부분 중에서 좀 교훈될 만한 거. 이제
그 탈무드 진짜 진한 내용을 알려주면 쉽게 말하면 너무 써서 못 먹어요. 그렇죠. 약간 좀 묽게 만들어야 돼. 이야기 형식으로. 예, 재밌게 설탕도 좀 타고 네네. 조미료 좀 타고 뭐 이래야 네네. 그렇게 이제 좀 MSG가 좀 들어간 내용 예,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줘야 사람들이 뭐 맛있게 먹잖아요. 그쵸. 예, 그게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1975년부터 알려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진짜로 지금 45년 정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다 알아요. 네. 물론 이야기식 탈무드지만 근데 정작 그 탈무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설명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탈무드의 지혜가 숨어 있는데 그 지혜가 뭔지 잘 몰라요. 저도 두 분 만나 뵙기 전까지는 뭐 이솝우화집하고 비슷한 건가? 명심보감하고 네네. 비슷한 건가 생각했다가 이게 법전 판례집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지독한 토론집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때 이제 마빈 토카이가 2010년 8월달에 한국에서 탈무드 국제 심포지엄인가요? 컨퍼런스인가 그걸 했거든요. 네. 그때 탈무드의 원전이 따로 있다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대표님도 그때 아셨던 네, 거군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예. 심화 교육을 했지만 그때는 탈무드에 전혀 관심 없었고요. 그런데 전 호기심이 확 들더라고요. 네. 저 탈무드를 읽어봤기 때문에 탈무드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는 뭐 일부고 진짜는 따로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싹 서치해 보니까 진짜로 탈무드 원전이 뭐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백과사전 분량 브리테니 백과사전이 27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곱하기 3배는 해야 그 양인데 그런 책들 그런 분량이에요. 네. 그럼 내가 아는 탈무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네. 저적지혈이네 그런 생각을 들면서 저 책이 도대체 뭐 어떤 책이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한 책으로 여기나.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나서 2011년 2월달에 미국 가서 진짜로 이제 탈무드를 보게 됐죠. 네. 그리고 읽어봤더니 뭔 내용인지 다 영어로 돼 있고 히브리로 돼 있고 영어는 이제 조금 번역할 줄 아니까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전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그냥 이야기면 재밌는데 이게 이야기가 아니야. 네.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정말 재미없어. 어쨌든 그걸 이제 배우려고 정말 애기 많이 썼는데 한국에서는 뭐 탈무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탈무드 배울 수 있는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번역본도 전혀 없잖아요. 예, 이야기식만 있어갖고 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전 설명이 자세히 된 슈텐스타인 버전 탈무드를 가지고 슈텐슈타인이라는 랍비가 번역한 영어로 번역한 슈텐스타인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아. 그쪽에서 이제 돈 들여가 그냥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주석이 정말 자세히 잘 돼 있으니까 학습용으로 네. 잘 돼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진짜 처음엔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일일이 진짜 한 줄도 안 놓치고 저 학부열. 해보려고 예, 예. 번역을 일일이 다 하면서 네. 했더니 생업은 어쩌시고 생각 다 하고 오, 했는데 주경이 어쨌든 아주, 예. 네 엄청나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권쯤 두 권쯤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백과사전 분량 이렇게 두꺼운 뒤에 밑에 주석까지 다 번역하면서 항상 돈도 안 주는데 그렇게 네. 열심히. 예. 공부하다 보니까 예. 이제 조금 알겠어요. 아하.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네. 우리가 바닷물 다 마셔봐야 짠 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일부만만 봐도 네. 알듯이 네. 그런 맛이구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랍비한테 탈무드를 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이야. 여기 한국에 랍비가 한 명 있어요. 네. 오셔 리츠만이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가서 3년을 배웠는데 탈무드를 가르칠 수는 없대요. 일단 자기도 어렵대 일단. 랍비가. 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가르쳐주기 싫다는 건 이유가 있어요. 네. 탈무드를 이방인한테 가르쳐도 된다는 유대인이 있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유대인이 있어요. 아마도 지금 랍비는 안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랍비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가톨릭에서 성직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알리려고 하는 전도 중심적인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유대교는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탈무드에 딱 한 구절 이방인한테 가르치지 말라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대요. 탈무드.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하면서 뭐냐면 어떤 랍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탈무드는 우리한테 준 특권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특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군대에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공수부대가 뭔가 공수부대로서 전쟁을 해가지고 뭔가 전공을 싸우면 그 전공에 대한 훈장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토라 말씀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이 감기 투어, 감기에 네. 걸리셨는데 애를 쓰는데 그 대가로서 신이 탈무드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방인이 그걸 갖는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이방인이 뭐 훈장을 줄 수는 없다. 그런 식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랍비는 아무래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랍비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대신 토라를 배웠어요.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3년에 걸쳐서 배우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각 토라 구절에 대한 탈무드 주석이 쭉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홍 교수님 뭔가 말씀하시는 네. 기본적으로 쉐마라는 뜻은 예.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은 이거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사람 지시한 명령이에요. 쉐마의 내용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자녀에게 거듭껏 가르쳐라. 길을 가르쳐서 뭐를 할 때 항상 가르쳐.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상의 하나님의 명령. 일단 유대인이라면 유대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다음에 자기의 자신을 다시는 게 하나님의 명령. 이 기도를 유대인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고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임종날에서 최소 하루에 2번은 이게 생활 속에 있어서 유대교는 가장 중요한 점이 배움의 중요해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그리고 유대교는 그들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약을 맺어서 자기 민족만의 그러니까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 대표님이 배우기에도 처음에 힘들었던.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옛날 열강들이 이 동양에 와서 교를 두고 장사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최 선교사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열심히 선교하고 전파를 하는데 그게 중국이나 일본, 당시 동양에서는 가장 두려워했던 게 지방 토 세력과 해상 세력이 합쳐지거나 이상한 단체가 세력을 넓히면 그게 쿠데타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항상 원천봉쇄하는 옛날 해금령을 내렸다거나 이게 다 그런 거하고 관계.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나 일본이 외국 열강들하고 죄단교를 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살해하고 기독교 단체들을 죄압박을 가했는데 유일하게 선교 활동을 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동방모욕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유대교는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교하지 않고 다른 민족이 유대교 믿는 거를 그렇게 미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탈무드도 그러한 관점에서 굳이 이게 이방인들한테 나와가지고 그들이 유대교나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질까봐 그들은 네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뭐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을 박해할 때 그 빌미로 탈무드를 많이 들었어요. 탈무드 안에 예수님을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지만 잠깐 들어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모세가 어떻게 새끼를 낳냐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뭐냐면 그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걸 약간 비꼬는데 이런 내용들이 잠깐 들어있는데 이제 유대 랍비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건 오해다. 그 당시에 똑같은 이름을 쓴 사람이 한두 명이냐. 예수라는 이름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고향 이름 붙여가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어디 예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누구 또 아들이라고 또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 요하난 벤 자카이요. 자카이의 아들 요하난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당시에 예수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름 지을 때 보통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는데 야곱, 뭐 이삭, 그다음에 뭐 하여튼 12지파의 그 이름을 많이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같은 이름을 가진 인구가.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겼다. 그 나사렛 예수를 비유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홍 교수님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쉐마를 2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2번이 아니고 3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2번 알았는데 최근에 랍비 엘리 홀저 박사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다가 2번 외우죠? 맞죠? 그랬더니 아니 한 번 더 해. 언제요? 자기 직전에. 근데 자기 직전에 외울 때는 앞에만 외운대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뭐 이렇게 앞에만 딱 외우고 뒤에는 안 외운대. 왜 그렇게 외워요? 그랬더니 안 깨어날 수도 있잖아. 다음날 안 깨어날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마지막 유언이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대요. 내가 이게 사실 기도했어는 옛날에는 5번 했고 3번으로 주고 요새 개신교들은 최소한 그래도 깨어났을 때 하고 잠들기 전에는 해. 그것도 그렇게 해서 뒷얘기를. 우리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김종환 대표님 소개하다가 잠시 딴 데로 갔는데 그 탈무드를 배우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다른 민족한테 안 알려주려고 막 그렇게 조심을 해서. 근데 끝까지 파고드시는 덕후적 경향을 보이셨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제가 그 랍비 마빈 토카이의 영향을 받아서
탈무드를 제가 선택했다고, 공부하기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탈무드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운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건강 앞에 선 사람이다, 지혜의 건강이라고 하는데 그 지혜의 건강이 탈무드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반짝거리는 금이 많은데 저 혼자 다 채취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이니까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혜의 건강을, 지혜의 금을 캐자고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탈무드를 배우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뭐 유대인들한테 뭐 탈무드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이렇게 왓츠앱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카톡 같은 그 SNS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직접 좀 물어보죠. 라피드라고 많이 지원해주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얼마든지 물을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팟빵 게시판에 계속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제가 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탈무드가 워낙 바다 같아서 우리가 태평양 바다 뭐 어떻게 자기 평생에 그 구석구석 다 둘러보겠어요. 조금 이제 공부하다가 죽고 마는데 어떤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서 유대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탈무드만 이제 공부했거든요. 죽을 때쯤 되니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깊은 탈무드의 연구가 우리한테 교훈이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고 막 이런 얘기를 찬양하니까 이제 임종 직전에 이 랍비가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탈무드를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것은, 또 배운 것은 저 대양에서 밀려오는 큰 파도 있잖아요. 파도가 살짝 내 발을 적실 정도밖에 아니다. 너희들 평생 이거 다 공부할 수 없다. 하지만 결코 이 그 공부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라. 얘는 엄청난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가 숨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한번 그 대양에서는 파도에 살짝 물이 닿겠지, 바닷물이 닿겠지만 저는 거품조차 닿은 정도도 아니죠. 너무 겸손하신데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갈 길이 많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유대 집안에 좀 태어나서 평생 탈무드를 공부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질 정도예요. 그런 바람이 있으셔서인지 그 네이버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탈무드 커뮤니티 하브루타 14,000명이나 되는데. 네네. 하브루타 교육협회 문화협 두 개, 여러 개 만드신 것 같던데. 교육협회 처음 만드는데 참가했고요. 창립 멤버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문화협회, 하브루타 문화협회 창립 멤버이죠. 그 탈무드의 그 원 정신, 그게 저도 이제 예시바 가서 이제 알게 됐는데, 탈무드의 맨 마지막 글자가 물론 미시나예요. 탈무드의 본문이 미시나인데 미시나의 맨 마지막 글자가 샬롬으로. 샬롬. 그거를 유대인들은 탈무드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탈무드를 배우고 하는 사람들, 또 탈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게 피스, 샬롬이다.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이고, 이런 평화도 되지만 그 샬롬의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꽉 찼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풍선을 쭉 불면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안 불어지는 때가 오잖아요. 터지기 일보 직전. 그때가 꽉 찬 상태거든요. 모든 것이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은 샬롬에서 왔는데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장 평화가 없죠. 원래 우리가 없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름을 많이 지는데. 천주교에서도 평화가 그죠. 미사 중에 나오죠. 미사 중에 내가 주는 그런 세상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근데 이거는 이슬람도 이슬람은 만나면은 샬롬을 세곤하는, 천주교는 당신의 평화가 그렇게 약하지만 거기는 당신들에게 평화가 함께, 이런 샬롬을 세곤하는, 그 사람들이 샬롬을 세곤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양쪽 어깨, 그 사람을 수호해주는 수호 천사, 그 사람의 잘못을 기록하고 또 다른 천사가 있어가지고 천사들한테도 인사를 하는 거야. 되게 낭만적이다, 뭔가. 낭만적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그 천사의 의무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적에 그 기록으로 평가된,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게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록, 이슬람, 이게 공동체 내의 공동체 사람들 다 인생입니다. 평화라는 의미를 조금 더 그냥 이야기한 김에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 랍비들에 의하면 평화는 복을 담는 명기, 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평화가 깨지면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건강의 복, 경제적인 복, 복도 많잖아요. 그 모든 복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됐죠. 자기가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지금 전쟁 상태에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뭐 운동할 수도 없잖아요. 건강히 먹을 수도. 피스 상당히 중요한데 피스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뤄낼 것이냐, 그게 바로 상호 전쟁이에요. 상호 전쟁이고 그런 행위들을 구체화시키는 게 쯔다카라고 이게 히브리어지만 자선, 체러티, 자선이라는 거 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 전체의 피스, 공동체의 피스든 개인의 간에, 개인의 평화든 간에, 평화이든 간에 모든 그 평화의 그 시작점은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두 분은 정말 평화로우시고 역사, 경제사, 뭐 종교 다 박학다식 하신데 저는 사실 되게 무식하고 유물론자이고 회의주의자예요. 다 의심이 되게 많아요. 잘 안 믿어요. 네네. 그래서 종교도 뭐 이것저것 다 노력은 해봤는데 이게 최면 감수성이 약해가지고 기도해도 뭐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고 명상을 해도 깊이 안 들어가고 산만하고 그래도 제 종교가 있다면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가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두 분이 앞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가끔 못 참고 질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건 좀 어떤 의심이나 호기심은 사실은 같은 생명. 그래서 저는 되게 공학주의자라서 뭐든지 이렇게 최적의 인체공학적 공식을 좀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읽어서 그 이후로 계속 인생을 사는데 최적의 마인드셋은 뭘까? 종교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 막 쉐마 이스라엘 3번씩 외우면서 하루 종일 저를 딱 하나님의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 가져가서 평온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거 잘 안 되고 어쨌든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그 마인드셋으로 살 것인가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탈무드를 하게 되면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것 같고 지금까지 풀지 못한 이런 화두를 좀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정말 잘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 만나게 해서 너무 좋고요. 탈무드는 우리가 이제 토라라고 하는 하늘의 원리, 그 원리를 땅에 이제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 야곱의 사다리 아세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이제 사다리가 없으면 하늘과 땅을 오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끊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가 해당되는 게 탈무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통해야 그 하늘의 원리가 땅의 원리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걸 탈무드가 없으면 그걸 못해요.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지금까지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책을 읽어도 마빈 토카이어 책밖에 없으니까 이걸 흡수가 안 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꼭꼭 씹어서 원리를 핵심 원리를 촉진게 해 드리는 거 맞나요? 네네. 그러면 저희 이제 스폰서가 휴넷이라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는 왜 이걸 해보려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탈무드 이야기니까. 네네. 코리안 탈무드 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5년을 탈무드라는 책이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가장 미스테리한 책이다. 깊이 알려고 해도 이 유대인의 역사와 종교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게 이솝의 우화 같은 그런 건지 아니면 전래동화인지 그렇게 그거하고 약간 다르지만 뭔가 생소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렇지만 비밀에 쌓여있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알 수는 없는 좀 더 이야기하면 미스티컬 약간 신비적인 뭐 그것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만 이게 제대로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우리 안에 의문점 그런 걸 해소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휴넷에서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탈무드의 실체, 본 모습을 좀 본다면 사람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궁금증들이 좀 풀리면서 탈무드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물론 이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유대인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을 좋아해요. 네네. 유대인이 있는 나라는 유대인을 싫어해. 그렇지만 탈무드 책은 유대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책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온 인류가 사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지혜가 담긴 책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들어주는 책이 이 책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면 사실은 별 의미를 찾기 어렵지만 그 안에 그것만 찾을 수 있다고 하셔야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편적인 지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뭐 다 유대인이 다 이제 섭취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내용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보편적인 진리도 또 뭐랄까 지혜도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서 활용하면 정말 귀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코리안 탈무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우리 그 한국 사람 5천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 그것도 뭐 탈무드가 쓰여진 1500년이 넘었어요. 15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소개되지 않는 이 지혜의 보고를 소개하게 된다는 데에서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휴넷에서 코리안 탈무드를 한 거는 내가 알기로 전적으로 휴넷의 조용 타자입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자세히 것까지는 어떤 거를 생각하고 이걸 하시는 유대인 같은 경우 노벨상의 자기네의 유대인을 밝히지 않고 가져오는 3분의 유대인 수가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비해서 정말 놀라운 수치죠. 다른 민족의 100배 이상, 100배 이상.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거의 30%. 이런 거를 보고 저 힘이 어디 있어 나를 이 조사님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탈무드 정신, 자녀교육 장점을 도입해서 한국식으로 이거를 이용하면은 교육효과 덕분에 우리 한국도 많은 인재들을 배양하고 그 중에서는 또 노벨상 수상자를 좀 길러낼 수 있는 토양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당신이 아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노벨상 수상자 100명 달성하시겠다 그런 뜻을 하고 저는 사장님 그 의도 너무나 좋은데 탈무드의 그 진짜 의도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네.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 만드는 거가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세상에 뛰어나게 인재되는 것은 부산물 그걸 하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탈무드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인간됨을 구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런 각오로 매주 모여가지고 녹음도 하고 뭐 같이 탈무드 공부도 하고 또 사장님이 뭐 고기도 사주시겠죠, 그죠? 네, 그것도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애청자들은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탈무드 책 안 읽으셔도 돼요. 오, 그런가요? 예, 안 이것만 들으면 되나요? 네, 이것만 들으셔도 네.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탈무드의 지식을 또는 지혜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주 찾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계속 뭐가 궁금해요. 네, 질문 주시면 그 질문을 연구해서 또 이 시간에 답을 드리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은 이제 공개 방송도 우리가 해야죠. 네네, 공개 방송 때는 더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좋겠죠. 그래서 더 깊은 내용들 질문을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쭉 제가 아는 지식을 나열하면 별로 그렇게 많이 여러분한테 드릴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어떤 깊은 내용들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가면서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도 있겠지만 제가 드릴 수 없는 답변들은 항상 나피한테 물을 준비가 항상 돼 있습니다. 네네. 홍익희 교수님은 아직도 이 나이에 노안이 안 왔어. 저번에 막걸리 마시면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는 축구 연구원도 책을 쓸 적에 모니터 며칠 맨날 밤을 새면서 하나만 그 각오로 이제 함께 탈무드를 연구하시고 눈이 보배시네요. 눈이. 그러네요. 네. 저는 한 2시간만 책 봐도 눈 아픈데. 저도 눈물 나요. 눈물. 저도 무탱 먹어가면서 약 빨고 이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탈무드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얘기하고 들이 있어요. 네. 우리 젊은 엄마한테 그들의 교육과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그러면요, 저희 첫 공개 방송을 홍익희 교수님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으로 바로 강의식으로 해버리면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 교육에 좋은 거 많다는 건 너무나 잘 알죠. 20년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be simple, 항상 단순하라 이런 게 제 모토라서 다 받아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걸 가장 쉽게 손쉽게 받아들이고 또 칭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역시 질문이다. 나중에 또 하부터 공개 방송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네네. 강연으로 질문 잘하는 거. 그럼요. 유대인이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질문을 하고 토론을 가졌나, 네네. 그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거 책도 한번 쓰셨잖아요. 네, 얼마든지. 네네. 그럼 공개 방송에서 이 두 분의 주옥 같은 강의를 듣는 걸로 하고요. 네. 첫 회 이제 녹음인데 두 분 어떠셨어요? 네, 좋네요. 네. 하여튼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나마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들었으면. 네. 그래서 유대인들 탈무드 또 유대인들 유대 교육 사실 와닿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옆에서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여기에 살게 강제 이주를 시키거나 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뭐 미국 유대인촌에 가서 배운다는 것은 많은 비용도 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하는 것도 이게 말로만 하기 때문에 약간 비주얼적이지 않아서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야죠. 네. 그런데
중요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대 교육의 원리들을 알아가면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 뭐 종교적인 것들을 다 지키기에는 우리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대신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조금만 뭐 말 잠깐 바꿔주는 거, 그다음에 뭐 질문하는 거, 그다음에 토론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거, 이런, 그리고 뭐 기부하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실천해 보면 바로바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지혜들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유대인의 창의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벌써 1시간 했는데요.